농업인이 되려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귀농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영체 등록은 땅과 작물만 있으면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지금은 이 한 가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바로 연 120만 원의 판매 영수증입니다. 연 120만 원의 판매 영수증을 증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거나 갱신이 안 되고요. 그로 인해서 공익직불금, 면세유, 농민수당 이러한 농업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한 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파는 농부는 망하지 않는다. 연 120만 원이니까 이거를 한 달로 치면 10만 원 정도는 실제로 팔아봐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한 달에 10만 원,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숫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기준이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농사만 잘 짓는 시대가 아니라 잘 파는 농부가 살아남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왜 제가 이거 자신 없으면 귀농하지 마라고 말씀드렸는지에 대해서 이 현실적인 이야기와 농업인 조건을 지켜줄 이 10만 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귀농할 때 판매를 뒤로 미루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농할 때 대부분 이렇게 먼저 생각하잖아요. 일단 농사부터 배우자. 그리고 잘 키워보자. 잘 키우고 맛있게 키우면 어떻게든 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귀농 카페나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글들이 많죠. 블루베리 수익 괜찮나요? 또는 적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작물이 있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의외로 판매 이야기는 생각보다 정말 없습니다. 아마도 잘 키우면 팔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일단 키워놓고 나서 생각하자 이런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농사를 시작해보면 그때부터 현실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농사가 진짜 힘들거든요. 특히 육체적으로 엄청 힘든 노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작년에 제가 처음 콩을 심었잖아요. 콩 수매가가 보통 키로에 한 4,500원에서 5,000원 사이라고 그때 당시에 그랬으니까 4,000평 정도 키우면 이 정도 받겠네 라는 생각으로 콩을 심었단 말이죠. 근데 이 떼약볕에서 풀을 뽑고 약을 치다 보니까 이 4,500원이 너무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4,500원 이거 너무 적은데 비 오듯이 땀을 흘리면서 발이 푹푹 빠지는 상황에서 풀을 뽑고 약을 치러 다니는 이 노동의 강도가 4,500원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직거래로 팔아볼까? 그러면 4,500원보다는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수없이 떠올리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팔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게 보이긴 하죠. 저도 콩을 수매하기 전에 직거래로 판매하기 위해서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이게 잘 키우는 것과 잘 파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그때에도 느끼게 됐습니다. 농사만 잘 지으면 만사 오케이인 줄 알았어요. 농사만 잘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이 작게 시작하는 농업인들은 이 현실을 더 크게 느끼게 되실 건데 농사 면적이 작을수록 공판장에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양이 얼마 없고 가격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자의반 타의반 직접 팔게 되는 비중이 커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이 10평 수직 농장에서 바지를 키웠는데 그 바지를 팔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카페에 20군데 이상은 영업을 하러 다닌 것 같아요. 키로에 25,000원씩 받았는데 1kg를 손질하려면 2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아침에 수확을 시작해서 손질하고 포장해서 배달하러 가는데 하루를 다 쓴단 말이죠. 그리고 벌게 되는 돈이 25,000원. 그마저도 안 팔리면 고스란히 이 재고가 되는 거니까 또 영업을 하러 다니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그날 바질 경매가 보잖아요. 1kg에 1,000원, 25,000원도 감사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농사만 짓기에도 하루가 부족하잖아요. 농사 짓고 수확하고 포장하고 택배하고 고객 연락받고 온라인 판매
하는 경우에는 또 CS나 리뷰 관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판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대부분은 내가 농사 지어서 인터넷에서 팔면 되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잘 키워놓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애써 키워놓은 거 팔아먹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갈아엎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라는 거죠. 최근 뉴스에서 양파 농가들이 밭을 갈아엎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그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 보셨어요? 직거래로 팔아라. 인터넷으로 팔면 되잖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진짜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직거래를 잘하면 중간 유통을 줄이고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직거래라는 게 단순히 글 하나 올리고 사진 찍어서 내 상품 하나 올리고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박스도 준비해야 되고요. 포장지도 준비해야 되고 택배 계약도 해야 되고요.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니까 사진도 찍어야 되고 고객 문의도 받아야 되고 물건 보내놓고 CS 처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농사 짓는 것만 해도 하루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촌의 어떤 현실은 단순히 농사만 잘 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판매와 운영까지 같이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농부는 어떤 사람인가? 그건 바로 최소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팔아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키우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이 공식과 방식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돈이 된다고 해서 내가 고추 농사를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할 경우에도 단순히 고추를 잘 키우는 법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디에서 팔 건지, 그리고 내가 직접 팔 건지, 아니면 도매로 넘길 건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 건지, 이런 고민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잘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드를 가진 농부와 그렇지 않은 농부의 어떤 격차도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농산물이어도 이걸 누가 생산했는지, 누가 키웠는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왜 이 농산물을 당신한테서 사야 되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결국 살아남는 농부는 단순히 농사만 짓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농산물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고객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 판매를 이해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은 내가 키울 작물을 미리 배워서 키워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한번 팔아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게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 120만 원을 위한 한 달에 10만 원어치 팔아보기. 당근마켓도 좋고요. 스마트 스토어도 좋고 쿠팡도 좋고 뭐 지인한테 팔아보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이 판매의 현실을 직접 경험을 해보고 여기에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깨우쳐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많은 마케팅 교육을 받아도 직접 해보지 않는 한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상 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키운 거를 올리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사진을 찍는 것도 어렵고 글을 쓰는 것도 어렵고요. 고객 응대하는 것도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느끼게 될 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어봐야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내가 로컬에 내는 게 맞는 사람이 있고요. 프리마켓에 나가는 게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박람회에 나가는 게 내가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고, 직접 판매가 맞는 사람이 있고, 도매가 더 맞는 사람이 있고, 브랜드를 키워서 브랜드형 농사가 맞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직접 팔아보는 경험을 하지 않고 무작정 땅부터 사고 작물부터 심는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한 과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판로와 판매에 대한 시스템을 세팅하는 것, 이걸 먼저 고민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직접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잘 팔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건데,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팔아야 되지? 이렇게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저도 어떻게 하면 더 잘 팔 수 있을까를 매일같이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로에 대한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판로를 갖추고 있는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어떤 방식이 실제로 내가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혼자서는 좀 알기 어려운 사실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부딪혀 보면서 느끼고 있는 현실들, 내가 소매로도 팔아보고 도매로도 팔아보고 OEM으로도 팔아보고 제조해서도 팔아봤던 그 현실들을 좀 공유해보고 싶어서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내가 가진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 매출을 만들어 보자. 이걸 목표로 한번 같이 정보를 나누고 실천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같이 이야기하면 훨씬 빠르게 방향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그리고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함께 실천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